경매숙굴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네, 감정수사입니다. 감정술사님은 우리 현미경에서 거의 뭐 현장 책임자죠. 네, 제가 거의 뭐 현미경에서 현장 조사라든지 어려운 물건들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술사님 오셨으니까 네. 예전에 그 감정술사님이 그 찾아낸 공작 물건. 아, 김포에 있던, 네. 근데 네. 그 물건 나는 진짜 아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희가 아쉽게 2등 했었죠. 네. 그게 아쉽게 2등 했던 그 물건을 지금 네. 다시 보면 네. 좀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우리 감정술사를 모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때가 2022년 초였던 것 같아요. 한 2월 정도였는데, 공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10억, 20억, 이렇게 큰 규모의 물건들을 생각하는데, 이 물건은 3억대에 정말 저렴한 공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공장 경매를 할 때 대출을 안 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대출을 낀다라고 하면 자기 자본 1억 정도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했던 물건이네. 네, 그렇죠. 1억 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네.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아. 맞아요. 예. 그리고 일단은 현장 조사를 네가 굉장히 네. 많이 열심히 했잖아. 이거 정말 현장 갔을 때 정말 뭐 아시겠지만 이런 작은 물건이 없어요. 네, 그리고 도로도 괜찮았고 또 공장의 상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욕심났던 물건이었습니다. 지금 네. 관점에서 보면 네. 그쪽에 있는 지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 지금은 제가 2022년도 초에 조사할 때만 해도 평균 시세가 김포 통진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200에서 200 한 1, 20 정도 형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작년 말에 현장설에 했더니 300에도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지. 나도 아까워 솔직히. 네네. 이런 작은 물건 솔직히 5억 미만의 네. 공작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네. 매물이 없잖아.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현장 조사를 갔을 때 부동산 가서 되게 중요하게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이 금액에 같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느냐예요. 아, 네. 그러니까 공장 시세가 얼마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전체적으로 3억짜리 공장이 있습니까예요. 없지. 없죠.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물건을 다시 한번 보자고.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적 관찰을 해도 네. 어떻게 보면 이득이 됐으면 됐지 절대 손실이 되는 물건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 네, 맞습니다. 자, 물건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네. 이때 신건의 금액이 3억 3천대였어. 네, 맞습니다. 3억 3천이면 평당 한 200 정도. 문제는 네. 이 3억 3천에서 한번 유찰이 돼서 네. 3억 3천을 넘겼어.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초보자들이 볼 때는 네. 3억 3천을 넘겼으면 저럴 바에는 감정 가격에 들어가지. 네. 왜 유찰시켰다가 넘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네. 저런 심리는 어떤 심리야? 저런 심리들은 뭐냐면은 광고 심리예요. 그러니까 신건에는 시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감정 금액을 맹신하는 거죠. 네. 저도 감정을 10년 넘게 했지만 감정은 사실 공시지가법이나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시세다가 아니에요. 기준이 될 뿐이죠. 그래서 그런가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네. 또 앞자리가 바뀌었어.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3억대에서 2억대 초반 정도로 해서 앞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네. 개떼처럼 네. 달라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때 뭐 18명 달려드렸는데 제가 현장에서 갔을 때도 이미 한 팀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라는 것도 네. 있고 또 실제 현장에 가서 임장을 할 때도 네.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네, 일단 현장을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도로 상황이라든지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게 공장의 상태죠. 네, 외관이 이쁜지 사실 외관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해? 그 안에 있는 H빔의 두께 그리고 층고. 왜냐하면 감정평가서에는 층고까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지. 네, 근데 일반 공장이라고 하면 6m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호이스트라고 크레인 있잖아요, 지은님. 그래야 무거운 짐을 들 수도 있고 그걸 달 수 있는 H빔이 설치되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2등도 굉장히 아까웠을 것 같아. 왜 네. 그러냐면 2등도 지금 네. 보니까 이 감정 가격을 넘겼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2등도 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렇죠. 2등도 정말 실수요자. 네, 감정 금액 넘기면 이거는 무조건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경매에서, 네. 특히 공장 경매에서 네. 감정 가격을 넘기는 일이 종종 있나? 사실 뭐 이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감정 금액을 넘겨야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유찰된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 일반 투자자들이라든지 모르던 사람들이 이게 광고가 돼요. 한번 유찰이 되면. 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싸네? 이러고 너도 나도 다 현장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현장 조사는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 가서 이게 얼마 합니까? 한 250 해요. 그럼 250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 금액이 싸네? 그래서 감정 금액을 넘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물건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 저거를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저 공장을 낙찰받아서 네. 임대를 해도 충분히 이익이 남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물건이 아까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금 저희가 보면 경매에서 공장 경매는 사실 좀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그렇지? 네, 정말 근데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공장이 투자 수익률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예, 보통 우리가 상가 3%에서 5% 정도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공장은 10% 미만은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팔면 얼마해? 이거는 지금 5억 이상은 무조건 받습니다. 야, 짭짤하다. 네. 그때 한번 이 물건의 상태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 이게 지금 저 한동만 있는 거야? 아니면 옆에도 공장인 거야? 지금 옆에도 다 공장 단지예요. 네, 단지처럼 다 형성이 돼 있고 지금 가운데 껴 있는 지금 이 건물이 본건 건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건물이 망하지 않는 이상 뭐 이 건물도 그렇죠. 항상 이 공장 단지는 되게 중요한 게 공장들이 많이 밀집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수라든지 뭐 폐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하수도 이런 것들 도로라든지 전기 이런 게 다 정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공장 경매는 네.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네. 내부를 볼 수가 있나? 내부를 사실 보기는 쉽진 않죠.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 네, 미루어 짐작하는데, 근데 왜 밖에서 보시면 층고는 이게 그 판넬로 돼 있기 때문에 층고는 다 확인이 되죠. 저거 2층이야? 아니면 복층이야? 네, 요건 단층입니다. 아, 단층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하이샤시가 2개로 돼 있어요. 네, 이렇게 2개로 돼 있는 거는 무조건 6m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층고가. 근데 4m짜리 공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창문이 하나입니다. 아, TV라면 TV네. 네. 그러니까 저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현장을 봤을 때, 지금 앞에 보시면 쓰레기가 얼마만큼 있는지. 아이고. 네. 그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고, 그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쓰레기 치우는 것도 다 돈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쓰레기가 만약에 많이 쌓여 있다. 이런 경우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쓰레기가 생활 폐기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걸 안을 봤을 때, 뭐, 진짜, 뭐,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는 있습니다. 네. 내부 사진도 있으니까 한번 보자. 네. 이게 내부는 제가 현장 조사를 갔을 때, 내부는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근데 화장실이 좀 다 깨져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일부 문도 약간 파손도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전기 계량기도 지금 뛰어간 상태였습니다. 저거를 만약에 어느 정도 화장실도 만들고 전기도 네. 복원시키고 하게 되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을까? 비용은 사실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화장실을 뭐 아무리 이쁘게 한다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면은 뭐 전기까지 해서 뭐 부대시설에서 500 미만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하더라도 네. 2년 지나고 나면 그래도 뭐 세금을 포함해서라도 한 2억은 떨어진다는 얘기네. 한 2억 정도의 수익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보셨겠죠. 그렇지. 네. 근데 지금 공장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서 이번에 그 마스크의 물류 때문에 공장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아, 네. 화성이라든지 이쪽은
정말 지금 땅이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지금 공장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앞으로는 공장 허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경매에서 공장을 하나 가지는 게 틈새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얘기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그런가 어쩐가는 모르게도 더더욱이나 이 물건이 안타깝다. 너무 아깝죠. 이 물건을 경매가 아닌 매매로 살라 그러면 지금 얼마? 저희가 지금 5억 원 얘기했지만 파는 사람은 절대 5억에 안 팔죠. 그지? 6억을 불러도 사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또 공장 경매를 염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현금 흐름이 조금 빨리 융통되기를 바라잖아. 네, 맞습니다. 여기 네. 시세는 그때 얼마나 했어? 그때 당시에는 뭐 평당 200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임차한다고 하면 한 달에 임차료가 네. 어느 정도나 돼? 임차료가 보통 그때 당시에는 평당, 건물 평당 한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정도.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에서 110만 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조금 더 한다라고 하면 지금 한 150만 원? 지금은 제가 최근에 조사하니까 3만 원 평당. 그러면 150이 넘습니다. 뭐든지 참 이게 눈에 띄었을 때 네, 맞습니다. 얻는 게 참 좋은데 네. 그게 되지 않아서 그런가? 이 물건은 정말 충고도 좋았고 금액이 너무 일단 착했어요. 수익률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3억 정도 수준에 정말 이런 공장을 갖는다는 거는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네. 2023년도가 됐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공장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네.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공장을 하나 얻을 수 있을까? 뭐 돈을 빼고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수익률에 맞추겠다. 네. 아니면 나는 지가 상승에 맞추겠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사실 금리가 주님 너무 올랐어요. 그지? 그래서 수익률을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아, 네, 예전에는 금리가 3%, 4%도 안 됐으니까 수익률을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8%입니다, 주담대가. 지금은 수익률로 보시면 안 돼요. 앞으로 공장을 못 짓기 때문에, 짓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지가 상승으로 보셔야 돼요. 지가 상승 플러스 희소성. 희소성을 보셔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대료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공장의 값어치도 지금 이런 소규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배 뭐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네. 필요한 사람은 지금 어쨌든 10억 미만의 공장들은 사실 숨도 안 쉬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 네.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나간 물건에 대한 리뷰를 하는 이유는 그 지나간 물건에 대한 리뷰를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물건을 미리 가늠해 보기 위해서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또 이런 물건 나올 거야. 아, 그럼요. 뭐 자주는 안 나오겠지만 저 감정수사가 매 눈으로 네, 꼭꼭 찝어내겠습니다. 이런 물건이 나오면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솔직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는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 보이잖아. 맞습니다. 뭐 네. 내 눈에만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장 경매를 할 때 굉장히 그 투자자분들께서 감정 금액을 넘긴다. 이거에 되게 부담을 가지세요. 근데 감정 금액 자체는 기준이 되는 거고 벌써 6개월 전에 감정을 한 거예요. 지금 시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현미경 회원님들도 이 공장 경매는 어쨌든 우리가 경매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유심히 지켜봐야 되고 정말 큰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아파트, 빌라, 뭐 토지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런 공장으로 큰 꿈을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물건을 다시 한번 또 현장 네. 전문가인 감정수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좀 결정을 내야 될 때는 좀 과감해졌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는 꼭 큰 결정을 내리셔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